AI, 인공지능이 그림이나 소설은 물론이고 노래도 5분 만에 뚝딱 미국 뉴욕타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응 TF를 끝없이 컨텐츠가 생산되는 시대, 저작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AI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I가 짜집기한 글, 사진, 영상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면서 창작으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로 봐야 할지 말이죠. 과연 규제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까요? 새로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I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스토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AI 저작권 침해가 왜 사회적 이슈로 화두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빠르게 컨텐츠들을 재생산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은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두 편의 영상으로 이미 다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글은 인공지능이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죠. GPT-4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유형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출력은 텍스트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컨버터가 하나 딱 붙으면 이미지, 음성, 비디오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기 같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4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며 영상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학습 자료가 누군가의 창작물일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AI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대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유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한 이유기도 합니다. 2023년도 기사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허가 없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PT-4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대상으로 기사의 한 문장이나 유명 저자의 책 한 구절을 인공지능에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원 저작자의 창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지 테스트를 한 것이죠. 결과는 재밌게도 100번의 테스트 결과 44번은 그대로 복제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산업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 이미지는 2023년도 1월에 자신들의 라이센스 없이 수백만 장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명 화가들도 자신의 작품들이 학습에 이용되고 있고 추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깃허브를 사용하는 개발자들도 오픈소스 코드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술계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일한 이유로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 플랫폼이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 밝힌 바 있죠. 즉 AI 저작권 침해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고 AI 게임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는 창작물이 아니다 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규제가 정말 답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혹은 기술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저작권 침해 문제는 몇 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생성물이 원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저작물을 생성할 때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용한다는 점, 세 번째는 인용한 창작물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기술은 AI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상은 토큰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저작자들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원 저작자들을 명시해서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명성이 이제 향상되는 것이죠. 또한 창작물의 출처를 영구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창작물을 누군가 재생산하더라도 그 출처가 분명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투명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고 컨텐츠 간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만드는 게 오늘의 주제인 스토리 프로토콜입니다. 저작권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말이죠. 스토리 프로토콜은 연재 소설 앱인 레디시를 창업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회사를 5천억 원에 매각한 이승윤 대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두 분하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대표는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제인슨 레비는 에피소드라는 스토리텔링 모바일 앱을 이끌면서 2억 다운로드와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제이슨 자오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이제 근무하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받기도 했습니다. 화면 우측에는 스토리 프로토콜이 2023년도 9월 28일에 포브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늘어나는 창작자들의 권리침해 문제를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나 빠르게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최고의 벤처 캐피탈인 A6Z 크립토의 1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5,400만 달러 하나로 750억 원을 투자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페리스 힐튼, 그 다음에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대표, 블랙핑크를 만들었던 블랙레이블,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만든 클래프튼, 네이버 전 대표 등 예술 산업 내 영향력 높은 분들이 컨텐츠 산업을 바꿀 스토리 프로토콜에 이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스토리 프로토콜은 어떻게 AI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까요? 바로 IP를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것에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태그 안에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들을 담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 한우입니다. 한우의 귀를 보면은 번호가 있고 이제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인식해보면 소가 어떤 종인지, 어디서 길러졌는지, 또 어떤 것을 먹고 자랐는지 상세한 내역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사기 전에 소비자들은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디자인을 했고 어디서 생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를 전달하는 거죠. 또 이것을 얼마에 팔지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창작자들이 만든 모든 IP에 이런 정보를 이제 기입하고 태그를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그 안에는 어떤 용도로 이 IP를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창작자와 출처는 어디인지, 또 얼마의 또 라이센싱을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블록체인 위에 기입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라이센싱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정한 규칙이 충족되면 계약이 즉시 일어나는 프로그래밍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AI가 빠르게 재생산하는 컨텐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컨텐츠 창작자가 영상, 음악 등을 클리어링 하우스가 제공하는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으로 패키징해서 암호화한 후에 라이선스를 등록하게 됩니다. 컨텐츠 유통사나 소비자들이 라이선스를 요청하게 되면 라이선스를 이제 발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게 됩니다. 수취한 비용들을 컨텐츠 제공자에게 일정
일정의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분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들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사용하기가 어렵고 중앙화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무단 배포물에 대한 제재를 가해서 창작자들의 권리를 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체계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이 라이센스 계약을 처리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꽤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죠. 즉 컨텐츠를 재생산하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인터넷 세상은 중앙화된 저작권 관리 시스템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억 개의 컨텐츠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니까요. 한 예로 틱톡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음악과 누군가의 영상, 안무를 사람들이 재창작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즉 리믹싱 되는 컨텐츠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저작권 시스템과 법률체계에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지난 149년 동안 인류가 생산한 이미지를 인공지능은 1년 반 만에 생산해 놨습니다. 즉 너무나 빠른 변화라는 거죠. 기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이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고 있고 결과적으로 변화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앞으로 현재 법률 체계로 관리되는 창작물들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리믹스를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컨텐츠의 양을 나타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과 법률 체계를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가지 예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적인 단순 JPG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JPG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카피라이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몇 명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지, 사용료는 얼마인지 등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토리 프로토콜 체인에 창작물을 이제 등록하는 거죠. 등록된 정보에 따라서 스토리 프로토콜은 스마트 컨트랙을 생성하게 되고, 이 계약은 저자가 설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든지 규칙을 준수하는 한 자유롭게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고 리믹스해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창작물의 이용과 확산을 더욱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영상, 음악, 자산들 뒤에 라이선싱 위한 정보들과 로열티 배분 메커니즘들이 이제 붙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나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보면요. 각각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내 사용하는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에 자신의 NFT가 있으면요. NFT는 이 스토리 프로토콜의 IP 어카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인딩 된다는 거죠. 바인딩 될 때 앞서 말씀드린 라이선싱을 위한 이제 정보를 이제 기입하게 됩니다. 한 개의 라이선싱 계약을 담은 부분과 거래가 이제 가능케 하는 이제 토큰 구조를 이제 갖게 됩니다. 한 개의 NFT는 1억 개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열티 토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IP 자산은 프로그래밍된 라이선싱 계약을 기반으로 원 저작물에서 이제 파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의 창작물에서 자유롭게 파생된 작품들이 이제 생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열티는 파생된 창작물로부터 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유한 아주키 NFT를 스토리 프로토콜에 이제 등록하고 상업적으로 10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사용할 때마다 5%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제가 규정해 놨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저작권을 이용한 5명 중에 1명이 재창작물 사용 권한을 10억 원에 판매했을 때 원 저작자인 저는 5%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해당하는 로열티 토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설정된 로열티는 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리믹스 되던 간에 계속해서 이제 지급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 권리를 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개별 건마다 이제 중재자가 입증 자료를 근거로 해서 권한을 회수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이제 권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단 도용한 것이 드러나면은 원 저작물로 등록된 것부터 파생된 모든 컨텐츠들의 이 표절 태그를 이제 붙여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이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제 중앙화 체계에서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누구든지 빠르게 허가받고 컨텐츠를 또 생산해서 유통하고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갖고 있는 IP를 웹2부터 웹3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IP 시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많은 비용을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개인 창작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죠. 이걸 스토리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술로 간편하게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컨텐츠들을 어떻게 좋은 인프라로 올릴 수 있는지 말이죠. 스토리 프로토콜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즈니, 드림워크 등 유명 컨텐츠 제작사들이 IP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플랫폼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그마입니다. 이 마그마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그 다음에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 그 다음에 드림웍스 등이 영상 내 캐릭터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 툴에서 스토리 프로토콜 기술을 연동해서 앞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IP들이 블록체인에서 스토리 프로토콜에 등록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귀여운 캐릭터들을 창작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화면 자칫과 같이 공동 작업자들을 이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수익 분배받을 퍼센테이지를 기입하게 되면 누군가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재창작하고 그에 따른 어떤 로열티를 지불했을 때 다 같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그마는 매년 250만 유저가 사용하고 1천만 개가 넘는 그림이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이 블록체인과 연결돼서 유통이 된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생길지가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좀 대목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에 이제 캐릭터 AI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쉘에 연동해서 인공지능 모델과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게 이제 배분하게 만들어서 개발자의 이제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웹2에서 생성된 IP들을 리추얼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쉽게 온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인공지능이 무한하게 재생산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된 IP를 프로그래밍해서 이용자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고 원 제작자에게 공평한 수익을 배분하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IP가 자유롭게 결합되고 파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고 창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더욱 자유롭고 유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 프로토콜을 리서치하면서 이 문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지적재산권을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 초 이더덴버 행사에 가서 이 스토리 프로토콜 팀을 만나봤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이 분이 이승윤 대표분이신데 다른 것보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모습하고 이 자신들의 어떤 비전을 열정적으로 많은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귀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성공한 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앞으로 그러면 잠을 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AI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은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원본 콘텐츠의 주인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이!